깜깜한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는 존재. 단 한 번 봐도 잊을 수 없다는 그녀는 서울 명동에서 유명 인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시고 옷도 약간 기보다는 풋나들 성공하려서 근처에 서로 주변에 좀 많이 계세요. 안에서만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매일 여기 밑에 있죠? 밑에서 기도하거든요. 인적이 뜸해지는 밤 10시 무렵 그녀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날이 밝을 때까지 한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이어간 그녀는 아침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가스 버너에 불을 켜고 손을 녹이는데요. 그런데 성당에서 아침 미사가 끝날 무렵 누구야? 그녀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이일까요? 20년 전에 성당 다닐 때 뭘 주고 그러면 나 먹으라고 오히려 나를 주는 거야. 근데 오늘 저기 앉았길래 내가 가서 반갑다고 저도 반갑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겠다고. 왜 항상 저기에 계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이곳에 나타난 건 벌써 20여 년 전이랍니다. 다만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데요. 부잣집 딸이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영어도 읽고 하니까. 수준이 있어 보였어요. 갤러리 관람도 많이 하시고 여기 옛날에는 문고였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책도 많이 봤어요. 수녀님이셨다는 거네요. 저희도 딱 알고 없어요. 그녀의 정체가 수녀랍니다. 소문은 사실일까? 여성과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입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잘나온 거예요. 60대면 60대. 여기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2004년 10월에 왔어요. 명동에 있으니까 한 20년 돼가지고. 이름 대신 세례명만을 알려준 여성은 60대 초반의 루치아 씨. 빵을 먹었어요. 이거 오늘 나온 거라서 진짜 괜찮잖아요. 이거 뭐. 공짜로 주워왔다는 빵을 우리에게 권하는 여성. 어떤 일 하셨어요, 원에? 하늘나라 수녀 갔다 왔어요. 수녀원에 다녀오셨어요? 네. 처음에 가셨던 성당이 어디예요? 명동이랑 똑같아요. 분위기가. 세례명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의아합니다. 식사 나왔어요. 어디 앞에 여자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루치아 씨는 왜 수녀원이 아닌 성당 앞 길 위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어쩌면 처음 세례를 받았다는 성당에 그녀에 관한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79년도에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어요. 고등학생 때 받은 것 같더라고요. 루치아 씨가 45년 전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건 맞답니다. 하지만 보통 수녀원에 갔다 할지라도 수도자로서 우리한테 이분은 수도자입니다 하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세례 대장에 기록을 해요. 수도자라고. 근데 그 기록도 없습니다. 우린 그녀가 입회했다는 수녀원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수도원에 입회해 있었던 자매님은 맞는데 몇 개월이 안 살고 나가셔서 아예 자료가 안 남아있더라고요. 한때 신의 뜻을 따르며 세속을 떠나고자 했던 루치아 씨.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린 그녀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 무거워요? 그런데 나 진짜 주고 싶어. 신나게 이거.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우리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내뱉는 그녀는 무척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쓰레기를 뒤지고 상한 음식물을 먹으며 영하의 날씨에도 박스 한 장에 의지해 잠을 자는 루치아 씨. 사실 성당 관계자들 역시 여러 차례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답니다. 문제는 예전에 이제 거기 신부님들이 방도 얻어주고 신녀님들이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도 전혀 애용하지 않고 본인이 잘 못 받아들여요. 씨가 남의 도움을 안 받아요. 성당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 남산 그쪽으로 방을 얻어준 적이 있대요. 거기서 이틀도 안 살고 나왔대요. 루치아 씨가 병원 치료도 따뜻한 주거 시설도 번번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린 어렵게 루치아 씨를 잘 안다는 한 제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날 제가 어디 다녀오다가 저 커피 한 잔 사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제가 먹고 있었어요. 허름하게 생긴 노숙자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먹으라고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받으면서 조녹강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언젠가 명동을 지나다 한 노숙인과 마주했다는 녹강 씨.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러니까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루치아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녀의 이름은 이성경이었습니다. 양갈래에 머리 묶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뭐 보통 여고생들보다는 눈에 띄게 예쁜 거죠. 단정한 복장에 곱게 따은 양갈래 머리가 잘 어울렸다는 성경 씨.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가 거리를 떠돌게 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엄마가 집을 조그마한 골목 안에 집을 물려줬는데 남자분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사업 자금을 댔는데 가채업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고 부수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간단하게 짐을 싸들고 가서 간 게 서울의 성당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년을 나온 뒤 성경 씨가 오랫동안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도와줄 가족은 없었을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하고 둘이 지냈는데 오빠가 이제 그러니까 배달은 오빠인 거죠. 오빠 집에 찾아가서 바로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우리와의 만남에서 성경 씨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나오기 전에 내가 한번 찾아갔거든요. 부산이 아니면은 민대 기쓰라고 새벽에 일찍 나가라는 거야. 나는 네가 있다고도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혹시 성경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린 그녀의 최근 모습을 혜영 씨에게 전했는데요. 너무 많이 여유있다. 달라져 버린 친구의 얼굴에 혜영 씨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도와준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본들 또 한 사람이 더 지 모습을 더 많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친구를 위하는 일일까? 며칠 뒤 우린 다시 성당 앞을 찾아갔습니다. 혼잣말을 늘어놓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며 환청에 시달리는 듯 보이는 성경 씨. 이 자리엔 우리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떡하노? 뭘 어떻게 해? 오빠가 나 너무 떨리고 있다. 울지 말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그녀는 어떻게 맞아줄까? 그런데 혜영이 알아보겠나? 야, 네 많이 예뻐졌네. 그 예뻐졌나? 네가 더 예뻤다. 한번 알아보자. 짐작과 달리 30년 만에 만나는 혜영 씨의 이름을 곧바로 기억해내는 성경 씨. 기분 좋지? 기분 좋은 건 어떤 말이냐면 친구 안 좋은데도 언제 옳지도 모르겠고 귀여운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냥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무슨 홀로서기야? 홀로서기는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쓰기 해야 된다. 알겠지? 혼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기억이가 니 주려고 사왔다니까. 추운 겨울 바깥에서 지내는 성경 씨를 위해 따뜻한 선물을 준비한 친구들. 이 꾸미기 진짜 나좀 실망 안 나서 내가 꽂아만 줄까? 성경 씨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나 본데요. 니 요번 동기에 안 올래? 못 가지. 그래 친구들이 어디 가냐. 왜냐면 동료들이 니 때문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왜냐면 니는 멍청 소리하고 친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사실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를 본 성경 씨가 또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울지 말고 봐라 울지 말고. 니를 생각하면서 니를 응원하거든.
휴대전화 화면 속에 담긴 건 성경 씨를 그리워하는 동창들이 함께 만든 현수막 사진이었는데요. 나는 여기서 살면서 너무나 모욕감, 열심 이런 그것을 내가 네가 느끼기에 그런 거. 그렇지.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게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모습을 봐주는 하는데 이제 내가 자주 씻고 이제 친구들이 오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몸을 닦고 그래 그게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래. 자, 우리 약속. 도장. 복사. 한 번에 많은 게 달라질 순 없을 겁니다. 성경 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제자리를 찾기로 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이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확인해 주는 것. 그게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서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린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방 구하시면은 지금 주민등록 말소되신 것도 복원할 수 있고 수급 신청도 가능해요. 나는 안 갔으니까 갑자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 내리기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처음을 두고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그녀가 치료를 받고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친구들이 떠난 뒤 홀로 남은 그녀의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리기만 했던 그녀의 겨울은 이제 예전과 분명 다를 듯합니다. 바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하지? 학교 다닐 때 너 참 예뻤거든. 기억나? 내년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좋아하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성경 씨. 오늘 밤 그녀의 기도는 누굴 위한 걸까요? 부디 성경 씨가 더 이상은 춥지 않기를, 보다 안전해지길 우리도 그녀를 위해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음에 문을 안 열고 이제껏 살아왔지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